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교 회장입니다.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 이곳저곳 좋은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니고 계실 겁니다. 병원을 가시게 되면 여러분 진단을 받으시게 되죠. 진단을 받으시고 그 진단에 맞게 처치를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통증을 다스리고 이겨내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원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분류한 거는 크게 7가지 해서 뼈, 관절, 인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뼈입니다. 손뼈에 뼈가 있고요. 뼈와 뼈 사이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이라고 합니다. 관절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관절만 있으면 관절이 불안하죠. 그래서 관절끼리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절 메디메디 사이를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요거를 인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대가 구성이 되어 있죠. 뼈가 있고 뼈 사이에 관절이 있고 인대가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근육이라는 게 있는데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근육이 뼈에 붙는 본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게 힘줄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근육들이고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 이 부분, 요런 부분들이죠. 요런 부분들이죠. 요런 것들을 힘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힘줄까지 구성이 됐어요. 뼈, 관절, 인대, 그 다음에 힘줄, 근육까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신경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손바닥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것들, 요런 거. 신경이 굉장히 가늡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경까지 이어졌으니까 뼈, 관절, 그리고 관절을 붙잡아주는 인대, 인대 위에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힘줄, 힘줄을 당겨주는 근육, 근육까지 지배하는 신경까지 나왔죠. 그럼 이 상태면 잘 움직이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영양 공급이 필요하겠죠.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여러분들이 아프셔서 병원을 가시게 되면 어떤 병원을 가든지 전문의께서는 이 7대 요소 안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병명을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뼈부터 제가 찬찬히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7가지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뼈와 뼈 사이를 관절, 관절을 붙잡아주는 인대, 그리고 관절을 움직이게 해주는 힘줄, 힘줄을 당겨주는 근육, 이거를 지배하는 신경, 영양 공급, 혈관, 이렇게 7대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기타 요소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부분만 설명드리자면 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증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말하는 부위가 부었나 붓지 않았나를 가지고 평가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여러분들이 아플 때 아픈 원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한 부분에서만 문제가 있어서 아프신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몸은 굉장히 복잡한 기관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일단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깨인 거는 뭐 누가 봐도 다 아시겠죠? 하나, 둘, 셋, 안쪽에 넷. 어깨에 4개의 이렇게 회전근개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 파열되는 걸 회전근개 파열, 로테이트 컵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대다수는 이 근육이 문제가 오죠. 이 근육이 여기 요 뼈, 요 부분, 전문적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팔을 이렇게 옆으로 들고 움직일 때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가 파열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파열이 있다고 얘기하죠. 힘줄 파열 동그라미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힘줄은 알아낸 거예요. 힘줄. 그럼 다른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파열이 진행이 되게 되면 초기에는 염증기라는 게 있습니다. 염증.
이 부종은 염증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염증. 그러니까 관절도 좀 붓고 염증이 생겼어요. 뼈에는 문제가 없을까? 뼈는 젊은 사람이라면 뼈에는 문제는 없겠죠. 나이 드신 분이라면 퇴행성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절면이 좀 이상하거나 뼈 모양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어깨 아프신 분은 뼈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뼈는 X. 오케이. 관절 자체가 문제가 있을까요? 관절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런 인대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인대가 캡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 다 인대예요, 인대. 요것도 인대고. 그럼 인대는 당연히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힘줄이 손상될 정도로 좀 많이 쓰시고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대에 약간 변형이 와요. 그래서 인대 변형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5를 쓰겠습니다. X와 5를 쓰겠습니다. 자, X를 의미하는 거는 어깨 아프신 분 초창기에는 인대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5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관절이 굳기 시작하면 인대의 변형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회전근개 파열이지만 팔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라고 판단되면 인대에는 큰 영향이 없고요. 팔을 못 움직일 정도 굳어버린 그런 경우 있죠. 그때는 인대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얘도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 인대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라면 관절 자체에서도 통증이 생깁니다. 자, 회전근개 파열은 힘줄 질환이라고 얘기했죠. 힘줄 질환. 힘줄 질환이면 여기 붙어 있는 근육이 어떻겠어요? 근육 자체도 그러니까 텐션이라 그러는데 긴장, 텐션이 좀 높아져요. 긴장을 하게 되는 거죠. 긴장을 하고 그래야지 무리하게 당겨지면 아프다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도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근육도 공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배하는 신경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자, 혈관은 어떨까요? 혈관은 염증이 있을 때는 신생혈관이라고 새로운 혈관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혈관계에도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O.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병원 가서 힘줄이 파열이 됐어요 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힘줄이 파열됐으니까 힘줄 파열된 부분만 복원이 되면 안 아프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요소 여기 보시면 00000 써 있는 거 있죠? 이 동그라미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원인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힘줄 자체만 복원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안 아플 거다? 큰 착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환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힘줄이 파열이 됐다 원인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인 부분은 이거를 수술을 할 거냐 주사를 할 거냐 약 먹고 기다려 볼 거냐 하는 부분들은 전문의께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깨 힘줄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힘줄은 어느 정도 복원이 된다. 이거는 이미 논문으로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의가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해결됐다 하더라도 얘는 뭐라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나머지 요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버티는 그 시간 동안에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관절이 부드러워지면은 인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관절에 문제가 없으면 인대도 문제가 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절이 굳지 않게 하면 인대도 안전합니다. 근육은 근육 자체가 찢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힘줄에 손상이 생기면서 근육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근력 약화, 근육이 약해지거나 근육이 긴장되거나 근육이 수축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오랫동안 어깨가 아파서 팔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근력이 약해져 있으면서 그 약해진 근육이 긴장돼 있고 긴장된 상태에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그러니까 근육 자체의 약화, 긴장, 구축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절을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기간이 오랫동안 되면 어떻다고요? 인대 자체도 변형이 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게 섞이면 또 아파지는 거죠. 아파지면은 아프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집의 신경계가 대단히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혈관계는 당연히 같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종은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하시면 붓고, 조금 덜 무리하시면 안 붓고 하는 게 반복되실 거예요. 그게 자꾸 재발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어깨 힘줄에 문제가 왔다라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실 거는 힘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확인은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전문의께서 판단하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힘줄이 파열됐다고 해서 힘줄에만 집중하시면 절대로 통증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다른 부분도 보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 드린 건데, 관절이 굳지 않아야 되고, 관절이 안 굳으면 인대도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그다음 근육이 약해지지 않게, 그다음에 근육을 부드럽게, 그다음에 근육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다음 예민해진 신경을 억제해 주는 거죠. 안정화시켜주는 작업. 이 모든 것들을 일정 시간 힘줄이 복원될 때까지 함께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병원에 처음 오셨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병원을 처음 오시는 그런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통증, 아주 극심한 통증부터 해서 아픈 조절, 통증 조절을 먼저 합니다. 얘를 먼저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근육이 약해지지 않도록, 근육을 부드럽게, 근육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해주는 거를 처음 내원한 그날부터 바로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관절이 굳지 않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병원의 전문의 원장님께서 힘줄 자체를 계속 관찰을 하고 필요에 따라 주사를 쓰거나 약을 먹여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끌고 나가는, 말 그대로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깨가 대단히 많이 아파요. 보통 4주를 안 넘겨요. 4주 이내에 통증이 먼저 줍니다. 그럼 통증이 줄었다고 다 문제가 없는 거다? 아니에요.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힘줄은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회복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회복 기간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그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관리 및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 관리 및 관찰하는 것,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관절이 굳지 않도록 건강한 운동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힘줄 자체가 잘 회복되고 있는데 힘줄이 무리가 안 되려면 안 아프다고 막 쓰시면 안 되는 거고, 막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다양하게 여러분들에게 시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힘줄 파열, 그럼 힘줄만 복원되면 다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통증은 이렇게 많고요. 일단은 원인부가 나왔으면 원인부 외적으로 일단 아픈 이유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가 되시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고 계속 무리가 되고 계속 힘들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전기신경치료라는 제가 속해 있는 학회가 통증 부분에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안정화시키고 근육 약화, 근육 부드럽게, 근육이 굳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 그 다음에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부분에서 전기신경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꾸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치료와 함께. 그러나 이 치료만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문의의 관찰과 함께 병행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하면 좋겠고요. 일정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